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을 살리기 위한 모금 운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인 기업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한인마켓에서 가두 모금 활동이 진행됩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회관 살리기 위원회가 내일부터 가두 모금을 진행합니다. 위원회는 직능단체협의회와 건설인협회가 제작한 모금함 총 27개를 기부받아 내일부터 주말 동안 한인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에서 가두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모금함이 설치되는 장소는 뉴욕 뉴저지 H마트 전 지점과 플러싱 한영마트, 그리고 뉴저지 포트리 한남체인 등이며 플러싱 금강산과 탕 등 식당 두 곳에서도 모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H마트 우리가 정하는 데는 전부 다 모금함을 갖다 놓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도 한 두어 군데 금강산하고 또 탕 식당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가두 모금 시간은 내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1시와 일요일은 오전 12시부터 시작하며 마치는 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 한편 오는 11일 체납 부동산세 납부기일 마감을 앞두고 오늘까지 모금 액수가 27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에는 H마트 임직원 일동이 5만 달러를 기부했고 오늘 뉴욕 스파앤사우나에서 1만 달러를 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소액 기부자들의 참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가두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 제정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어제 뉴욕주 상원을 통과하고 본회의로 넘어가 메릴랜드주에 이어 두 번째 주정부 법정 기념일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상원 제정위원회는 4일 미주 한인의 날을 뉴욕주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102명의 한국인을 태운 이민선 갤러코가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모든 뉴욕주 정부 달력에 1월 13일이 미주 한인의 날로 표시됩니다. 또 매년 1월 13일 주정부 차원의 미주 한인의 날 행사도 열립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 중 미주 한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있는 주정부는 메릴랜드가 유일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메릴랜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중 하나인 뉴욕주에서도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기념일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는 올해도 동결되거나 올라도 소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렌트 인상폭은 앞으로의 공청회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3일 예비 표결을 실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렌트 안정 아파트의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률을 1년 계약 0에서 2%, 2년 계약 0.5에서 3.5%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렌트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비 표결에서는 1년 0에서 2%, 2년 0.5에서 3.5%였지만 최종 표결에서는 1년 0%, 2년 2%로 결정돼 46년 만에 처음으로 렌트가 동결된 바 있습니다. 렌트 인상폭은 앞으로 4차례 열리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27일 오후 6시에 실시됩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렌트 인상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산 난방비 등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이 지난해 1.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랜드로드의 순이익은 3.5%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2,500명의 랜드로드로 구성된 렌트 안정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렌트를 올리지 않으면 아파트 유지와 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1년 연장은 4%, 2년 연장은 7%의 인상률을 주장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 질병, 심장질환과 암에 이어 미국인들이 사망에 이르는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의료 과실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저널 BMJ에 게재된 존스 홉킨스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과실로 인한 미국인의 사망은 매해 25만 1000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과 암에 이은 3위로 호흡기 질환이나 사고, 뇌졸중,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보다 많았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은 4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조사된 사망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은 전국에서 하루 약 700건꼴로 발생했고 전체 사망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수술 중 발생하는 의사의 실수부터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옮기며 발생하는 의료진 사이 소통 오류 등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특히 이런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은 만연해지고 있지만 예방하는 데는 구조적 장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병원이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명확한 의료과실 원인과 통계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연구팀은 의료과실 사고 수사에 연방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학도 고등학교 학생들도 술에 접근이 쉽고 허술해지기 마련인데요. 뉴욕주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3일 고등학교 프롬과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캠페인 No Excuse를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주 리코스토어 협회,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과 터번 협회, 메트로폴리탄 패키지 스토어 협회 등과 연계해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우선 뉴욕주 소재 리코스토어와 레스토랑에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를 홍보하는 영문과 스페인어로 제작된 포스터 15,000여 장이 배포됩니다. 만약 뉴욕주에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민사 제재금으로 최고 $10,000가 부과됩니다. 또 최초 적발 시 벌금으로 $2,500에서 $3,00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후 재적발 시에는 주류 판매 라이센스가 정지되거나 박탈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이클 잭슨에 이어 또 다른 팝의 황제 프린스가 사망했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인의 20%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약물 중독인 경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은 지난달 미 전역의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족 중 1명이 약물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21%에 달했습니다. 범위를 가족 밖으로 넓힐 경우에는 응답자 10명 중 4명 44%가 가족이나 친지, 친구 중 1명이 약물에 중독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독자 수가 가장 많은 약물은 마약류 진통제와 헤로인 순이었고 피해 사망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2년 미 전역에서는 마약류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4,4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2006년에는 13,723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2010년 16,651명, 2014년 18,893명으로 10여 년 만에 사망자 수는 약 330%가량 급증했습니다. 헤로인도 2002년 사망자 수 1,842명에서 2014년 1,574명으로 같은 기간 474%나 증가했습니다. 학자금 부채 갈수록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 학자금 부채를 갚다가 결국 포기한 사람이 절반에 이르고 2천억 달러의 상환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CBS는 학자금융자 전문가 마크 켄트로비치의 분석을 인용해 올해 대학 졸업생의 학자금 부채 평균이 37,173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졸업생 학자금 부채 평균인 35,051달러보다 6%나 늘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교육부와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2,200만 명 가운데 960만 명이 상환
출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금액으로는 대출 총액 1조 2천억 달러 가운데 6분의 1인 2천억 달러의 상환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대졸자 평균 실업률이 고졸자 평균 실업률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학자금 부채를 안고서라도 대학에 다녀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행히 올해 직장 초봉 수준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학사학위 소지자의 초봉 평균은 약 4만 3천 달러로 지난 2014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부채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의 주립대를 선호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페리 터미널 인근의 이산화질소 수치는 이미 허용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뉴욕시가 페리 서비스 확장을 계획했는데요. 대기 오염에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국은 최근 발표한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내년 여름 시행 예정인 이스트리버 페리 서비스 확대가 현실화되면 페리 선박장 12곳 인근의 이산화질소 수치가 연방 환경보호청이 허용하는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개발국은 보고서에서 현재도 페리터미널 인근의 이산화질소 수치는 이미 허용 기준치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스트리버 페리 서비스 확대가 대기 오염 지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개발국은 특히 아스토리아 노선 롱아일랜드 시티 선착장 인근에 있는 퀸즈 겐트리 플라자 스테이트 파크의 이산화질소 수치는 188 마이크로그램으로 허용 기준치의 2배 이상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회장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제33대 LA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던 김형호 LA 노인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영호 회장은 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할 10만 달러의 공탁금 규모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이를 명시한 선거관리 규정에 동의할 수 없는 만큼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영호 회장은 자신의 선거 불출마는 공탁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반대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김영호 회장을 제외한 LA 한인회 제임산 회장, 로라전 전 한국문화유산재단 회장, LA 노인 커뮤니티 센터 박형만 회장 등 3명이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남겨두고 있으며 선거 출마 여부는 내일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대선 정치 판도가 힐러리와 트럼프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빌 클린턴은 오늘 오후 3시 가든 스윗 호텔에서 열리는 아텍의 커뮤니티 주최 힐러리 지지 행사에 참석해 힐러리의 정책과 공약 등을 알리며 민주당 유권자 결집에 나섰습니다. 특히 빌 클린턴의 이번 한인타운 방문은 아텍의 유권자가 선거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캐스팅 보트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5월이 아텍의 문화유산의 달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300명에 가까운 힐러리 지지자들이 모였으며 데이빌 류 LA시 의원, 전첸 가주 재무장관 등이 나와 힐러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나에게 올 것 같지 않은 죽음, 하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죽음과 환생을 체험하며 삶의 각오를 다지는 죽음 체험관이 인기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문을 연 죽음 체험관. 참가자들이 관속처럼 깜깜한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 몸을 누이자 실제 화장장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영상과 소음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就是当中那个全黑的那一段，其实那个感觉还就是蛮逼真的，特别是就是一开始就是我还坐在那个房间里。 불구덩이를 빠져나온 뒤엔 엄마의 자궁 속으로 보내지는데 이곳을 통과하면 환생하게 됩니다. 죽음과 환생을 체험한 사람들은 보다 진지해진 자세로 유언장을 씁니다. 不一样，就当你走出这个门的时候，你会跟你进来之前的心态会有些变化，会多一些思考。我觉得这点上来说是非常棒的，也是非常值得的。 2시간에 걸친 체험 비용은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 4로 이루어진 444위안. 우리 돈 8만 원 정도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앨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분위기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장례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진열된 관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누워봅니다. We couldn't display coffin at events like this before. Now we can. It's not to do with money. Instead, it shows people's attitudes are changing. 이들은 죽음을 체험해보면 남은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7,000명의 신청자 중 161명을 뽑는 대통령 장학생에 한인 학생 6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통령 장학생은 전국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고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한인 학생은 뉴저지 아카데미 포 메디컬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고교에 재학 중인 장혜림 양을 비롯 조단 리, 제프리 구, 안나 장, 다이앤 리, 제니퍼 반 양 등이 선발됐습니다. 학생들은 6월 19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메달을 받게 됩니다. 존슨앤존스사가 5,5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주리주 법원은 지난 2일 존슨앤존스 베이비 파우더와 여성 위생 제품을 35년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우스다코타주 여성에 대해 5,5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습니다. 베이비 파우더에 사용되는 탈컴 가루는 20년 전부터 발암물질로 지목돼 왔습니다. 미주 지역 각 한국 학교 학생들이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커졌습니다. 재미 한국학협의회가 지난 3일 예담 한복과 상호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함에 따라 예담 한복은 앞으로 낙스 산하 14개 지역 협의회에 한복을 무상 지원하게 됩니다. 추민수 예담 한복 대표는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예절과 한복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곤돌라 프로젝트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오가는 L트레인이 오는 2019년 보수공사 문제로 운행 중단이 예정인 가운데 대체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2014년 잠정 중단된 바 있는 곤돌라 프로젝트가 다시 개인 투자자 모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곤돌라가 설치되면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오가는 승객 20만 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흐리고 쌀쌀한 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릅니다. 토요일은 포근하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